공상과학 영화 엑스맨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울버린일 것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인한 회복력, 거칠고 고독한 성격. 그런데 이 이름의 주인공은 허구의 캐릭터이기 이전에 실제 자연 속에서 혹독한 환경을 살아가는 야생동물입니다. 바로 울버린입니다. 울버린은 미국 북부와 캐나다, 북유럽, 시베리아 일대에 분포합니다. 머리부터 몸통까지 길이가 최대 90cm, 어깨 높이는 약 43cm에 이르러 작은 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류학적으로는 곰이 아니라 족제비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족제비과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종이 바로 울버린입니다. 북반구 북부의 침엽수림과 툰드라 지대는 결코 살기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긴 겨울과 깊은 눈, 먹잇감 부족은 생존을 시험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울버린은 강인한 턱과 단단한 이빨을 발달시켰습니다. 추위 때문에 얼어붙은 고기와 뼈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머리와 목, 어깨 근육 또한 잘 발달해 있어 체구에 비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울버린은 쥐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뿐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큰 사슴까지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대형 육식동물이 남긴 사체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늑대나 스라소니가 사냥한 먹이를 빼앗는 일도 있습니다. 눈 덮인 숲속에서 울버린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생존 전략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번식 습성입니다. 울버린은 여름에 짝짓기를 하는데 한 암컷이 여러 수컷과 교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의 아버지가 서로 다른 사례도 보고됩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자연의 전략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울버린은 생태학적으로도 독특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의미를 지닌 동물입니다. 북미 원주민 가운데 일부 부족, 특히 이누 전승에서는 울버린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상징적 존재로 다루었습니다. 울버린은 때로 교활하고 영리한 트릭스터로, 때로는 창조 신화의 일부로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대홍수 이후 울버린이 큰 배를 만들어 여러 동물을 태우고 새로운 땅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극한의 환경을 살아가는 동물이 신화 속에서도 세계를 재구성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현실 속의 끈질긴 생존력이 이야기 속에서는 창조의 힘으로 확장된 셈입니다. 한편 울버린과 닮은 또 다른 족제비과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허니배저입니다. 우리말로는 벌꾸로솔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물은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에 분포하며 울버린보다 약간 작지만 생김새와 습성이 유사합니다. 벌꾸로솔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식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벌집을 부수고 꿀과 애벌레를 먹는 습성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명한 공생관계가 나타납니다. 바로 꿀잡이새와의 협력입니다. 꿀잡이새가 벌집을 먼저 발견하고 요란하게 울어 위치를 알리면 벌꾸로소리가 벌집을 부숩니다. 벌꾸로소리는 꿀과 애벌레를 먹고 남은 밀랍은 꿀잡이새가 먹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기 드문 상호 협력의 장면입니다. 벌꾸로소리는 먹성이 좋기로도 유명합니다. 작은 포유류, 새, 뱀, 도마뱀 등 가리지 않고 사냥합니다. 특히 피부가 매우 두껍고 털이 빽빽해 독사의 공격에도 비교적 강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두려움을 모르는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강인한 이미지 때문에 벌꾸로소리는 여러 지역에서 속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벌꾸로소리에게 물리면 큰 화를 입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벌꾸로소리가 시신을 파헤친다는 믿음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장과 두려움이 결합된 민간 신앙의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신화 체계를 갖춘 존재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위협적이고 불가해한 동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버린과 벌꾸로소리를 나란히 놓고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둘 다 족제비과에 속하며 체구에 비해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둘 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필요하다면 자신보다 큰 동물과도 맞섭니다. 둘 다 생태적 특성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전설과 속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차이도 분명합니다. 울버린은 눈과 얼음, 침엽수림이 펼쳐진 북쪽 세계의 동물입니다. 벌꾸로소리는 사바나와 반건조 지대, 때로는 숲이 어우러진 남쪽의 동물입니다. 울버린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 사체를 찾아 헤매는 생존자라면 벌꾸로소리는 벌집을 향해 돌진하는 대담한 약탈자에 가깝습니다. 족제비과 동물 전반을 보면 이들은 환경에 맞춰 각기 다른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달은 수영을 잘하고 담비는 나무를 잘 타며 오소리는 굴을 잘 팝니다.
울버린은 얼어붙은 고기를 부수는 턱을, 벌꾸로 소리는 독사에도 견디는 피부를 갖추었습니다. 자연은 동일한 계통 안에서도 다양한 생존 전략을 빚어냅니다. 혹독한 눈밭에서 살아남은 발자국, 벌집을 향해 돌진하는 대담한 몸짓, 사체를 지키는 끈질긴 집념.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이미 이야기의 씨앗이 아닐까요? 울버린은 북미 원주민 전승 속에서 세상을 다시 만드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벌꾸로 소리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외를 담은 속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설은 동물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을 바라보며 만들어낸 해석의 층위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근원에는 실제 생존의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쪽 숲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사바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두 동물은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치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치열함이 사람들에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끈질김, 대담함, 생존력. 우리는 이 동물들을 통해 자연의 원초적인 힘을 읽습니다. 결국 울버린과 벌꾸로 소리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적응한 생존의 상징이며 인간 상상력 속에서 이야기로 확장된 존재입니다. 북극의 설원과 아프리카의 초원을 잇는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생존의 의지는 같다. 그리고 그 의지는 결국 전설이 됩니다. 혹독한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는 존재. 그 존재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 그 눈이 만들어낸 이야기. 울버린과 벌꾸로 소리는 오늘도 전설이 되지 않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하나의 전설입니다.